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상에 나와 유아기를 거칠 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거대한 집의 설계도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쫙 파헤쳐 볼 겁니다. 기초 공사가 진행되는 이 경이로운 여정,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태내 발달과 위험 요인부터 시작해서요. 볼비의 애착 4단계, 에인스월스의 애착 4가지 유형 비교, 그리고 이런 초기 경험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짚어본 다음 마지막엔 퀴즈로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태내 발달과 위험 요인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시간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건축 공정표랑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종 후 2주까지인 배란기에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바닥 공사를 하고요. 2주에서 8주 사이인 배란기에는 기둥을 세우고 벽에 골조를 올리죠. 그러고 나서 8주부터 출생까지, 즉 태아기가 되면 비로소 수도관도 연결하고 본격적인 기능들을 하나씩 세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외부 위험 요인, 그러니까 테라토겐이 언제 침투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주요 기관이 막 형성되는 2주에서 8주 사이, 즉 배아기의 테라토겐에 노출되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뼈대를 막 세우고 있는데 굴착기가 와서 들이받는 거랑 비슷해요. 심각한 구조적 기형이 생기기 쉽죠. 반면에 8주 이후인 태아기에 노출되면 구조적인 결함보다는 기능이 좀 덜 발달하거나 성장이 지연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볼비의 애착 4단계입니다. 신체적인 집이 다 지어졌으니 이제 정서적인 집을 지어봐야겠죠?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아이들의 정서가 형성되는 이 놀라운 과정을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무한테나 방긋방긋 웃는 비변별적 반응을 보여요. 그러다가 3개월쯤 지나면 슬슬 친숙한 사람을 알아보는 2단계를 거치고요. 마지막 3세 이후가 되면 드디어 양육자의 감정까지 읽어가면서 서로 행동을 맞춰가는 이른바 목표 수정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3단계? 능동적 접근 시기입니다. 6개월에서 3세 사이인데요. 이때 아기들이 양육자한테 찰싹 붙어 있으려고 기어가고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죠. 엄청 심하게 낯을 가리고 떨어지면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여러분, 이게 절대 애가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아이 마음속에 아주 튼튼하고 확고한 정서적 안전기지가 제대로 따리를 틀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이제 세 번째 파트, 에인스워스의 애착 4가지 유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비가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을 쭉 보여줬다면 에인스워스는 그렇게 만들어진 애착의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줍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지어진 이 안전기지가 과연 얼마나 튼튼할까, 이걸 확인하려고 그 유명한 낯선 상황 실험을 진행하죠. 아이한테서 최고의 안전기지인 엄마나 아빠가 방을 쓱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강력한 테스트입니다. 이 표에 정리된 4가지 유형별 행동 차이를 한번 쫙 비교해 볼까요? 진짜 흥미롭거든요. 안정애착 아이들은 양육자가 돌아오면 엄청 반가워합니다. 반면 불안 회피애착 아이들은요, 놀랍게도 양육자가 오든 말든 완전 무관심해요. 쳐다보지도 않죠. 불안 저항 애착은 떨어질 때도 극도로 불안해하다가 막상 다시 만나도 화를 내면서 밀쳐냅니다. 마지막 혼돈 애착은 분리와 재결합 상황 모두에서 아예 일관된 패턴 자체가 없어요. 얼어붙거나 멍해지죠. 분리의 스트레스와 재회했을 때의 안도감을 아이들이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는지 이 표 하나로 확연히 비교가 되시죠? 이 핵심 내용들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히게 제가 유형별로 한 문장씩 확실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안정애착은 내 안전기지가 늘 저기 있을 거라는 신뢰입니다. 회피애착은 그 기지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일종의 방어막이고요. 저항애착은 기지에 격렬하게 매달리면서도 막상 진짜 위로받는 건 거부하는 꼬인 상태죠. 마지막 혼돈애착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길을 잃어서 내가 가장 의지해야 할 그 기지를 오히려 동시에 두려워하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안타까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이런 초기 경험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유아기의 발달 단계나 애착 유형이 우리 삶에 그토록 결정적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 경험은 그야말로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배아기 때 만들어진 신체의 뼈대, 그리고 영아기 때 굳어진 정서적 안전기지는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좌우하는 영구적인 설계도가 되어버립니다. 아시잖아요.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 올려도 작은 바람에 금방 무너져 내린다는 거요. 자, 벌써 마지막 파트네요. 5번째. 방금 배운 내용들을 꽉 잡아줄 핵심 복습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퀴즈. 테라토겐 같은 외부 위험물질에 노출됐을 때 아주 신박한 구조적 기형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은 텐의 발달 단계는 언제일까요? 아까 제가 건축 공정표 비유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신체 뼈대와 벽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 결정적인 시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B. 바로 배아기죠. 수정 후 2주에서 8주 사이 주요 신체 기관들이 처음으로 쫙 세팅되는 아주 치명적이고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점서 발달로 넘어가서 두 번째 퀴즈입니다. 보이비의 4단계 이론 중 아기가 애착 대상한테 찰싹 붙으려고 적극적으로 애를 쓰면서 동시에 엄청난 낯가림을 보여주는 그 다이나믹한 시기, 과연 어느 단계일까요? 완벽해요. 정답은 C. 능동적 접근 단계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동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안정기지를 사수하려고 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3번째 퀴즈 들어갑니다. 에인소스의 애착 4가지 유형 중에요. 양육자랑 다시 만났을 때 아무런 일관성도 없고 극도로 혼란스러워 하다가 심지어 멍하게 얼어붙는 반응을 보이는 유형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서적 설계도가 가장 심각하게 무너진 그 상태예요. 그렇죠. 정답은 C. 혼돈 애착입니다. 아이가 의지할 기지를 잃어버렸다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신만의 일관된 전략조차 세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정말 가슴 아픈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초기 설계도의 힘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죠. 만약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기초가 이미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다 굳어져 버린 거라면 어른이 된 우리는 이 삶의 집을 스스로 리모델링하고 치유할 능력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회복력은 이 설계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묵직한 질문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